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라인브레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조건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에서 집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서 사시더라도 집 사는 데 있어 기본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집을 사는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꿈 같은 집을 찾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집을 살까 생각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결혼할 상대자를 찾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6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집을 사야 하는가? 어떤 집을 사야 하는가? 어느 지역에서 사야 하는가? 언제까지 사야 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다운페이를 하고 월 수익에서 30%를 집값으로 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집을 쉽게 구입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관심과 열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집 사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가는 라인 브레이커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머스트 노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은행 계좌는 보통 2~3개 있어야 하며 1년 정도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좋은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이 좋으면 좋은 조건에서 론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용을 높이려면 빌페이를 하는 데 있어 늦지 않으셔야 하고, 빚이나 부채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열면 안 좋으니 필요한 신용카드만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집 사기 4~5개월 전부터 다른 것에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신용카드 어카운트를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주권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지만 다운페이를 40에서 50% 하여야 하고, 학생 신분일 경우는 본국의 지인이나 부모님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주권이 있어야 쉬운 절차를 통해 집을 구매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불과 3에서 3.5% 다운페이 하시거나 다운페이 없이도 정부 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USDA, VA, FHA를 통하여 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운페이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짧게 말해 USDA는 도시 외곽 지역의 발전과 중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며 다운페이 없이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는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운페이 없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HA는 3에서 3.5% 다운페이를 하고도 론을 받을 수 있고, 혹시 주택 수리가 필요한 경우 FHA 203K에 론 신청하고 집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HA는 컨벤셔널 론에는 없는 Upfront Mortgage Insurance 프리미엄의 비용이 있는데 융자 금액의 1.75% 정도 되는 비용을 내야 하고, 따라서 이자율은 FHA가 컨벤셔널보다 조금 저렴하다 할지라도 추가 비용이 있는 융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여간 FHA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시고 신청 방법을 원하신다면 FHA에 관련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정보는 코멘트에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3가지 머스트 노가 충족된다면 집의 예산과 집의 조건과 집의 위치를 정하신다면 원하시는 집을 더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관심 있는 집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수집을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사이트로는 Zillow, Realtor, Easterly, KW, Redfin, and HomeSpotter 등이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사오니 비교 분석하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몇 개의 사이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집을 찾는 사이트를 결정하셨다면 필터 옵션을 정하여 집의 형태, 가격, 크기, 방 개수, 화장실 개수, 차고 개수 등을 선택하여 꿈의 집을 좁혀 나가면 됩니다. 게다가 학군과 동네 분위기도 꼭 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HOA, Homeowner Association Fee는 집에 해당한 커뮤니티 관리소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HOA가 없을 수도 있고 매달 70불에서 450불 정도가 됩니다. HOA fee가 각기 다른 이유는 해당 관리소에서 얼마만큼이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먼트에 거주하신다면 HOA fee가 싱글 패밀리 홈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거주하기에 겨울에는 눈을 치워주고 여름에는 잔디를 관리해주며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통도 버리는 것도 포함되며 수영장, 헬스장도 포함될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싱글 패밀리 홈일 경우에는 수영장 또는 농구장의 공공시설 관리비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눠 쓰는 공공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HOA가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싱글 패밀리 홈인 경우에 그 외의 모든 것을 집주인이 알아서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찾아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싱글 패밀리 홈을 살 때는 10년이 지나면 에어컨디셔너, 퍼니스, 루프 등의 관리비가 들어가서 교체를 했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에 집을 사기 전에 잘 확인하시고 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집을 살지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시면서 리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리얼터 없이도 집은 살 수 있지만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리얼터에게 복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터를 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리얼터를 구할 때는 조금 신중하는 게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앱을 통해 여러 명의 리얼터의 만남을 가져보고 마음에 맞는 리얼터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리얼터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계약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집을 사기 때문입니다. 집을 빨리 사면 리얼터에게 편하고 큰 이득이겠지만 맞는 집을 사려면 리얼터의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한 리얼터를 통해서 집을 사기 때문에 리얼터와 같이 함께 집을 찾고 좋고 나쁨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이 잘 통해야 합니다. 괜찮은 리얼터를 찾으셨다면 그 리얼터와 계약을 하고 리얼터가 당신이 찾는 꿈의 집을 함께 찾아보고 비슷한 집이 있으면 링크를 걸어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집을 찾아봐야 하고 집을 직접 방문하고 싶으면 계약한 리얼터를 통해 시간 약속을 잡고 보고 싶은 집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집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집을 보고 경험을 해야 집에 대한 이해도가 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찾아보시고 메모하시면서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을 찾는 것과 동시에 리얼터와 함께 일하는 모기지 론 회사와 연결하여 금융에 관한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집을 살 만한 재무 자격 조건을 가졌는지 검증을 받고 어떤 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러 금융기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꿈의 집이 나왔을 때 바로 오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리얼터가 알고 있는 모기지 론 회사를 해도 되지만 2-3군데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회사마다 론을 해주는 데 있어서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모기지 회사가 분명히 있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몇 군데 회사에 연락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모기지 회사를 결정했다면 오퍼의 파이낸싱 론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론 받을 자격을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아 놓음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속전속결로 오퍼를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면 꿈의 집이 나왔을 때 좀 더 유리합니다. 혹시 그런 집을 놓치셨더라도 백업 오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계약 중인 집에 뒤에 넘는 오퍼로 혹시라도 계약이 어긋나면 기회가 오는 것이지만 사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집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발빠르게 오퍼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사실 first 오퍼를 넣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퍼를 받고 안 받고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처음 오퍼를 넣는 것이 가능성이 크고 정말 그 집을 사기 원한다면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편지로 표현하거나 오퍼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돈을 올려주면 그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반면에 완전 새 집을 사신다면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새 집은 살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못하지만 집의 퀄리티를 올리는 옵션 등을 더 넣거나 홈 인슈런스에 관해서 좀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 집 주인이 나의 오퍼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에스크로를 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로 증서와 금전을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리얼터와 모기지 컴퍼니를 정했으면 타이틀 컴퍼니도 정해야 합니다. 모기지 컴퍼니 대신 은행에 직접 가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보통 모기지 컴퍼니에서 찾은 타이틀 컴퍼니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서부는 보통 에스크로 에이전트나 타이틀 컴퍼니를 통해서 하고 중부지방은 타이틀 컴퍼니, 렌더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동부는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대행해야 한다고 하오니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2년간 세금 보고, 급여 기록, 통장 잔고, 직장 전화번호 등을 준비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퍼스널 체크를 준비해 가서 계약금을 타이틀 컴퍼니에 지불하는데 대략 1,000불 정도 됩니다. 모기지 론을 신청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현금을 다운페이라고 하고 다운페이가 적으면 모기지 부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렌더들은 모기지 보험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보험을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합니다. 론을 받을 때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1포인트는 0.25%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4포인트를 구입하면 모기지를 1%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간혹 렌더들이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일정 부분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하오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 후 에스크로 시작하면서 10일 안에 홈 인스펙션을 해야 합니다. 리얼터가 정해주는 인스펙션 업체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인스펙션 가격은 집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보통 300불에서 600불이고 인스펙션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것이 필수이고 인스펙터와 만나기 한두 시간 전에 인스펙션 하는 업체가 도착해서 꼼꼼히 집을 살펴보고 집에 관해서 리포트해 줄 때 잘 듣고 질문을 생각해 두었다가 차근차근 문제점과 집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 리포트는 보통 사진과 그 내용들을 이메일로 전달되므로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인스펙션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루프나 에어컨디셔너나 퍼니스가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얼터에게 그 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가격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양측의 리얼터끼리 알아서 일을 하므로 우리가 직접 요구하거나 낯을 붉힐 일은 없습니다. 혹시 협의가 안 된다면 모든 것을 물릴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왔지만 집에 큰 문제를 발견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디파짓한 돈, earnest money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에게는 시간 낭비가 크고 셀러에게는 히스토리에 남으니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로가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협의가 잘 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계약금은 타이틀 컴퍼니에 의해서 집주인 측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appraisal process, 감정 절차, 곧 모기지 컴퍼니의 다음 단계는 집을 감정하는 것이 이메일로 옵니다. 주위의 집들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산 것은 아닌지, 결점은 없는지, 안전한지 등을 검사해서 그 집의 현 시가를 매기는 절차입니다. 혹시 주위의 집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을 시에는 다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징 데이트를 정합니다. 보통 에스크로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안에 클로징 데이트를 잡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클로징 하루 전날 그 집의 키와 주차장 키 또는 비밀번호 그리고 우편함 키 등을 받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집 사기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집을 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는 서로 간의 소통이고 사랑입니다.